우리가 뭐 품성을 만든다든지 여튼 이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할 때 지금 푸코가 처음부터 계속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자기 배려를 자기 인식과 좀 이렇게 대별시켜서 접근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죠. 그럴 때 지금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했던 그 윤리 시학적인 거라는 거였는데 일단 저번 주 했었던 거를 잠깐 반복을 좀 해보면은 복습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자기로의 회귀 이 문제였죠. 그래서 너 자신을 돌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배려해라 라고 할 때 우리한테 이제 이 말이 나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 지금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 나로 돌아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전제되어져 있는 사유의 이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전제된 사유의 프레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나로 돌아가라 할 때 그럼 뭐로부터 등 돌려야 돼 라고 하면 내 외부 그쵸? 이런 식으로 구획선이 거지잖아요. 나와 나의 외부 즉 나의 내면과 나의 외부 이렇게 구획선이 거지든지 아니면 자연과 인간 이렇게 거지든지 아니면 개인과 사회 세계 이렇게 구획선이 거지든지 이게 우리가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할 때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 처음부터 철학을 얘기할 때 철학을 한다는 건 사유의 전제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의 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헬레니즘 시대의 자기로의 회귀와 똑같이 우리도 자기로의 회귀를 얘기하지만 드러나는 것으로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전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구획선 이건 거죠. 그거에 비해서 저번 주에 봤었던 데메트리우스의 얘기에서 나왔었던 그 자기로의 회귀로 돌아갈 때 그들이 구획선을 걷던 알의 배치. 알이 어디에서 구획선이 걷었죠? 나와 세계 이렇게 거진 게 아니었죠. 그렇죠? 어디에서 거졌죠?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갈랐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게 알의 예를 들면 내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쵸? 인식의 내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뭐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방법적 측면, 양식, 인식의 그 형식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로의 회귀에서 말해지는 것은 와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인식 양식이라고, 알의 양식이라고. 그럴 때 데메트리우스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었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알은 무엇일까? 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알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관계적 알미라는 거였죠. 그쵸? 원인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명령적 진리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였죠. 명령적 진리라고 얘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로의 회귀에서 필요한 알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면 양식이 있다면 하나는 관계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그것이 명령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성찰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꾸 어디로 들어가죠? 나의 내면성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 내면성 원인에 의한 알은 원인적인 알은 이 바로 이제 내면적인 알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내면성의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성찰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에토스를 고민한다고 해도 뭔가 자기의 이 그 성품을 고민한다고 해도 이 성품을 내면성에 기대면 안 되는 거죠. 내면성에 기대면 안 되는 거죠. 뭐 덕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뭐 덕을 하겠죠. 아랫대 라고 부르는 건데 뭐 덕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튼 이 덕도 이거를 내면성의 차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내면성 얘기를 잠깐 드리면 내면성이 뭐예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 이런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 이런 거 하잖아요. 나만의 고유성 이런 거 고유성.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특성 이렇게 부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유성이라는 말의 영어가 뭐냐면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나의 프로퍼티를 어떻게 나의 특성은 뭐냐라고 할 때 프로퍼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로퍼티의 뜻이 뭐냐면은 소유물, 재산 이런 거예요. 소유물, 재산.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성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말은 그냥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재산이 있는가, 내 소유물이 뭐인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이제 소유물에 대한 문제로 가는 거고 관계적 삶은 소유물 이전에 타자와 나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건데 소유물 이전에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극명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내면성으로 따질 때는 내가 소유물을 뭘 갖고 있나 라고 하는 게 나의 자기로의 회귀와 관련이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소유물을 뭐 예를 들면 어떤 때 주나 어떤 식으로 주나 이런 것에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관계적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적 진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였죠 이게? 그것이 곧바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 했죠. 곧바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뭘 작동시키는 거냐면 주체의 존재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존재 양식, 주체의 변형을 이끌 수 있는. 그러면 이때 이 변형이나 존재 양식도 무엇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적인 것과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에서 지금 푸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자기 배려와 자기 인식의 이 구도가 기본적으로 자기 배려하는 자기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근대적으로 올라온 자기 인식,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배려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던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있던 그런 방식의 자기 배려와는 완전히 배치가 다르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게 바로 270쪽 책 가지고 오셨죠. 에토스 포이에시스 윤리 시학적 접근이라고 나왔던 거죠. 쪽수가 안 보여.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저번 주에 포이에시스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죠? 잠깐 개념 공부했던 거, 단어 공부죠. 단어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이제 활동? 삶의 활동의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위,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이 영위하고, 자유인이, 활동하는 가장 높은 방식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테오리아 말을 바꾸면 뭐라고 그랬냐면 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관조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프락시스가 있었죠. 여기까지는 자유인의 암과 자유인의 행위였어요. 자, 이것과 대별되는 것으로서 포이에시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이에시스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의 활동이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것을 목적에 두고 있고, 그쵸?
그래서 진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제작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면서 워크와 네이버와 액션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나온 거를 그래서 270에 보면은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해서 윤리 시학적 특성 말로 하면 너무 이상한 말인데 분석해 보면은 품행을 제작하다, 성품을 제작하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성품을 제작한다라는 말을 이제 아까 우리 옥주쌤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되게 강했냐면 내면성의 느낌이 강한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세계와 사물과 관계 맺는가에 대한 것이 없을 순 없겠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것에 더 지금 그 집중이 되어 있는 이게 내면성이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통치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읽는 거로 하고 그래서 이 내면성의 문제들을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 이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주체의 문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 주체의 문제 주체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주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주체라는 게 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에토스의 제작 품행의 제작 바꿔 말하면 자기 창조죠. 자기 창조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서의 자기 배려 이 지점이 지금 푸코가 탐사하고 있는 요 지점이 되겠죠. 지금 요 주체 해석학에서 요 계열. 자, 그 전까지 이것과 다른 계열로 얘기되어지는 대부분의 자기 배려는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인식의 개념인 거죠. 자기 인식의 개념 속에서 나와 있는 주체인데 이게 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게 이제 뒤에 세네카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고 세네카 얘기 때 좀 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될 때 주체라는 게 이 서양 철학에서 문제가 될 때 현대 서양 철학에서 문제가 될 때 첫 번째 지점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유에 대한 문제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완전히 없는 상태 예속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자꾸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어떤 구속과 한정 위에 서 있는 주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예속과 구속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자유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푸코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실 때 아무런 구속도 없는 상태 아무런 예속도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구속인가 이런 문제만 남겠죠. 어떤 예속 제한인가 이런 문제가 남을 때 바로 이제 자기 배려와 자기 창조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기 배려와 자기 창조의 문제가 그럴 때 이 어떤 구속 어떤 제한에 에토스를 생산한다 제작한다 포이에시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에토스 일단 이걸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걸 바꿔낸 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돌본다는 게 나를 창조해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막 탐사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나를 찾아내는 것 그런 방식의 인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쉽게 빠지게 되는 이런 건 거죠. 두 번째는 제작의 면에서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에토스를 만들어낸다. 자기의 품행을 만들어낸다. 즉 자기 자신을 주체화한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자기 창조로서 주체화한다라고 할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주체의 문제가 자기 동일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동일성을 구성하는. 자기 동일성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과 다르게 아까 말했던 거를 떠올립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게 자기 동일성입니다. 자기 동일성. 그래서 여태까지 표현한 말로 따르면 내면성 같은 거예요. 내면성. 자기 동일성. 자기 동일성은 쉽게 말하면 A는 A다 이렇게 되거든요. A는 A다. 너무 쉽죠? 바꿔 말하면 A는 결코 뭐일 수 없다. B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B일 수 없는 A만의 A. 이걸 찾는 게 자기 동일성. 그럼 주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는 걸 끊임없이 자기 동일성을 구성하는 거로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주체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계속 자기 동일성을 구성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걸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삼아. 아이덴티티를. 그럴 때 문제가 뭘까요?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겠죠. 그죠?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계속 더 확장해가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이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관성이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을 중심에 두는 이 언표들은 대부분 존재를 자기 동일성 위에 구성하고 있어요. 자기 동일성.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깨고 싶어 하는 건데, 현대 철학자들은 이걸 지금 계속 깨고 싶어 하는 건데, 왜 깨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명한 사람들이 깨려니까? 해결은 깨지 말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나를 자꾸 제작하려고 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 왜? 뭔가 약간 그 사람이 A의 모습을 좋아해도 나는 B 같은 구석도 있는데 그 약간 뭔가 사람을 속여가면서 속여가면서 약간 깜빡하면은 나를 좋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뭔가 그 관계를 딱 고정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엇나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기 동일성을 구성한다는 거에서 성화가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표현은 못했는데 자기 동일성을 구성한다는 말은 타자를 배제한다는 말과 같아요. 타자를 배제한다. 이질성을 제거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나로서의 나, A는 A잖아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한테는 A 말고 B, C, D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A는 오롯이 A로만 있어야 돼요. 자기 동일성. 네. 이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구성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타자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배제해야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으로서의 주체의 관계, 주체라고 할 때는 이 주체는 언제나 타자와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언제나 대립과 모순 이런 관계예요. 대립과 모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지향할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푸코나 이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게 그 질문은 대립과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전에 왜 우리는 대립과 모순의 구도 속에서 주체와 타자가 만날까?
이거를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A는 A다라는 자기동일성이다. 자기동일성. 그럼 이 자기동일성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이 문제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동일성이다. 여튼 자기동일성은 언제나 타자를 배제하고 이질성을 제거하는 이 문제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타자는 주체에게 타자는 언제나 대립과 모순이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타자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타자는 지옥이다. 근데 이건 다 기본이 여기 이 내면성 문제와 다 연결이 돼요. 이 문제. 타자는 지옥이다. 자기동일성.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상은 지금 성화가 말했지만 실상은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빼고도 자기동일성, 완전한 자기동일성, 아무런 이질성도 없는 순수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실상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예요. 일단 불가능해요. 이 실상, 생명의 실상이기도 하고 존재의 실상이기도 한데 이 생명의 실상으로는 자기동일성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셔도 좋은데 불가능한 걸 내가 하고 있구나. 그 어려운 걸 해달라고 하는구나. 생명은 그 실상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생명을 뭐라고 정의할까? 항상성? 관성? 자기를 지키려는 힘? 자기동일성을 만들어 나가는 발전? 이런 게 이제 해결이죠. 자기동일성을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이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실상은 생명의 실상, 이 존재의 실상은 끊임없이 자기동일성을 넘어서는 힘. 이거를 넘어서는 힘. 이걸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끌리나멘 했었잖아요. 끌리나멘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끌리나멘은 실수가 아니라 미끄러짐은 실수가 아니라 존재와 생명이 갖고 있는 가장 본성적인 모습이다. 자연의 네이처의 모습이다. 본성, 자연 스스로 그러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물학의 원리예요. 진화의 원리는 점점 더 순정한 자기동일성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매번 그 전때와는 다른 존재를 생산해 나가는 메커니즘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진화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새롭게 현대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생명의 실상. 그러면은 저런 것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순정함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번뇌가 있겠죠. 내 건 뭐야? 아무리 찾아도 없죠.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찾는 동안 끊임없는 번뇌. 이거를 죄의식이라고 부르겠죠. 자책, 죄의식. 이게 한켠에 있고 이것은 외부로 가면은 뭐가 되죠? 타자에 대한 증오, 혐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요. 자기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이 존재의 개념 체계는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증오와 원한 감정과 혐오와 자기에 대한 죄의식과 이 자책 이것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내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포가.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이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뭐 안 넘어지고 싶으시면 안 넘어져도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니코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다 전방위적으로 이거의 공격에 들어가는데 일단 132쪽을 한번 볼까요?